안녕하세요. 필름앤 페스티벌의 황동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연목 감독님의 오발탄 영화와 샌프란시스코 영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의도하진 않았는데 올해가 유연목 감독님의 100주년이더라고요. 탄생 100주년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유연목 감독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랑 특별전이 열립니다. 아쉬운 것은 이 영상을 녹화하고 업로드하는 시기랑 행사가 겹쳐서 잘 안 맞아서 오늘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도 한번 가서 못 봤던 영화들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벌써 설렙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지나간 시간들, 과거의 이야기, 과거 한국 영화사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조금 해봅니다. 그렇게 해보는 가장 큰 이유는 더 나은 미래를 우리 함께 준비하기 위해서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지난 20년간 우리 영화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마케팅 포인트였고 사람들의 화제의 중심이었던 천만 영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할 이야기는 천만 영화와 박스오피스의 기준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천만 영화라는 말은 굉장히 낯익으시죠.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일반 대화에서도 천만 영화 이야기 많이 하죠. 왜 올해는 천만 영화가 안 나와? 라든가 저 영화가 천만이 들었다는데 나도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이야기요. 여기서 말하는 천만은 관객 숫자이지요. 사실 천만 명이 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번 본 사람도 있고 3번 본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영혼 보내기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팬심에서 비롯되어서 응원하는 영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티켓을 사고 가지는 않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1000만 명이 영화를 봤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쨌든 1000만 장의 티켓이 팔린 건 사실입니다. 왜 이 1000만 영화라고 하는 것이 흥행 성공의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말이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1000만이라는 숫자가 주는 직관적인 그런 성격 때문이겠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인데 그중에 뭐 성인 인구 숫자를 생각을 해본다면 1000만이라면 거의 2명 걸러 1명 정도가 봤다는 거니까 정말 대단하고 엄청난 숫자이긴 한 거죠. 그래서 이 1000만 영화라고 하는 게 지난 20여 년간 한국 영화 산업에서 가장 성공적인 어떤 지표를 표현하는 대명사가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3년에 실미도라는 영화가 첫 천만 영화로 등극한 이후에 작년 파묘와 범죄도시까지 해서 총 33편의 영화가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그중에 한국 영화는 무려 24편이고요. 외국 영화는 9편이고요. 이렇게 본다면 그동안 한국 영화 산업에서 1000만 영화 숫자도 많고 굉장히 많은 뭐랄까요? 우리의 어떤 산업적 성장의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는 굉장히 좋은 개념이고 그런 거였죠. 그런데 지금 이 천만 영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그 기준을 다르게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작 현장에서, 투자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2003년도에 처음으로 천만 영화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재밌는 말씀 하나 드려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전국 관객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998년까지는요. 물론 그 이전은 아예 뭐 흥행 기록이 없던 시기도 존재하지만 대략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1971년부터 1998년까지는 서울 관객 숫자만이 흥행 기준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이후부터 전국 관객 숫자가 집계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전부 수기로 집계를 했습니다. 수기로 집계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연말이 끝나고 나면 새해가 되면 작년에 들었던 관객 수를 개별 극장에서 다 숫자를 적어서 극장연합회로 보냅니다. 그럼 극장연합회에서 그거를 다 취합을 해서 영화진흥위원회로 보내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그거를 다시 다 극장별로 뭐 지역별로 정리를 해서 결국 결과적으로 공표를 하는 시기는 8월 정도가 돼야지 그 전년도 전국 관객 숫자가 나오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낸 거죠. 그런데 2003년도에 그 극장 입장권 통합 전산망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코비스라고도 하는데요. 극장 입장권 통합 전산망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극장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어쨌든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는 전국 극장의 99% 이상이 여기에 연동돼 있고요. 어느 정도로 놀라운 수준이냐면 거의 실시간으로 모든 극장의 발권 데이터가 다 취합됩니다. 그래서 모든 극장의
그 티켓 판매 현황, 발권 데이터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이게 다 들어오고 그게 실시간으로 공개가 됩니다. 굉장히 투명한 영화 배급, 흥행, 유통 시장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죠. 발표되고 그 통계가 다 이렇게 취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굉장히 훌륭한 통계가 우리한테 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관객 중심의 집계를 해왔다는 거죠. 과거에 티켓 가격이 거의 균일했던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조조 정도를 제외하고는 어느 극장에 어느 시기를 가거나 극장 영화표가 다 비슷했을 때는 1,000만, 그럼 1,000만 영화면 대략 얼마 정도 돈을 벌었겠구나라고 하는 매출액과 그 관객 수의 편가 거의 곱하기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매출액을 별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게 그다지 의미가 없었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잘 아시겠지만 극장 입장권 가격이 할인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가까지, 그 정가도 굉장히 다양한 입장권 그 차이가 있습니다. 뭐 조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관의 차이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몇만이 들었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매출액이 얼마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데이터는 몇만으로 티켓 숫자로만 남아있는 거죠. 외국은 어떻게 하나 살펴보면 외국은 대체로 매출액 기준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확실하게 매출액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인도 이런 나라들도 어쨌든 전 세계에서 세계시장 영화산업에서 규모가 일정하게 있다라고 하는 나라들의 대부분은 매출액 기준입니다. 관객 수 기준으로 집계를 하다가 매출액 기준으로 바꾼 나라들도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관객 수에서 매출액으로 전환을 했고요. 남미의 멕시코나 브라질은 2004년도에 관객 수에서 매출액으로 통계를 전환을 했습니다. 여전히 관객 중심으로 공표를 하는 나라는 프랑스와 한국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매출액으로 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이 두 나라만 이제 관객수로 한다는 점 외에 또 한국이 가진 특징은 말씀드렸듯이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정부가 주도해서 데이터를 지금 투명하게 지금 발표를 하겠다는 점이 조금 차이가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도 업체에서 다 뽑아가지고 데이터를 가공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의 로 데이터에 가까운 수준부터 가공한 데이터까지 전부 다 국가에서 제공을 한다는 점에서 약간 정부 주도로 어떤 산업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차이점이기도 하고 자긍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관객 수 중심의 집계가 굉장히 오래된 관행이긴 하지만 이것을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티켓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매출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재미있는 사례로 코비스에 들어가서 역대 그 흥행 순위 이런 순위들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뽑아내죠. 보면은 관객 수 기준으로는 명량이 1위예요. 그런데 매출액 기준으로는 극한 직업이 1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이 바뀌면 또 이런 공표된 그 순위 이런 것도 바뀌어야겠죠. 물론 순위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순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매출을 잘 올려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시장이 건강하게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뽑아지는 데이터들이 투명하고 이렇게 시의성 있게 뽑아지는 게 중요하겠죠. 실제로 최근에 어떤 병폐가 있냐면 숫자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할인권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뿌려서 숫자만 올리려고 하는 마케팅 노력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시장에 별로 건강하게 이런 통계 기준이 작동하지 못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우리 시장에 좀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공포 기준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계라고 하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숫자로 읽어내는 현실의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면 이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이거에서 어떤 이야기를 읽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우리 산업 현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금 재정이 되어야 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통계가 시계열도 되게 중요하고 그동안 쭉 이어왔던 관행과 역사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산업 현황이 바뀌고 그거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지점이 바뀐다면 우리의 통계 기준도 다시 한번 바뀌고 돌아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제 더 이상 1,000만 영화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1,000억 영화 혹은 몇 천억 영화 이런 게 우리에게 좀 더
뭐랄까요, 우리 산업을 더 이렇게 키워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용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지난 20년간의 우리 천만 영화에 대한 관점 이야기 해보고 그걸 어떻게 변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봤습니다. 다음번엔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